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스 토픽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뇌 백질에 대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대뇌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어떤 대뇌 반구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어떤 대뇌 옆들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각각의 어떤 영역들을 나누는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깊이로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뇌 반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기본적인 영역으로서 이제 깊이에 따라서 제일 겉부분, 속부분, 제일 깊은 곳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뇌 피질에 대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대뇌 백질입니다. 사실 대뇌 피질이면 대뇌 수질이 이렇게 대응이 되는 그런 어떤 단어죠. 그래서 콜텍스와 메듈라가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어떤 얘기고요. 하지만 흔히 대뇌 백질로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대뇌 백질이면 대뇌 회백질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대뇌 회백질이라서 얘기를 하질 않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대뇌 수질이라는 얘기보다는 대뇌 백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메타라고 하는 이런 얘기, 어떤 단어들을 진료를 할 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감안을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텍스 아래쪽에 있는 백질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뇌 백질은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적으로 조금 더 밝아 보이는 흰색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밝아 보이는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각 대뇌 영역들 어떤 이제 대뇌 옆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각 어떤 대뇌 피질의 각각의 부위, 서커스나 자이러스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소통을 담당을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연결성을 상당히 도와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대뇌 피질에서는 이 신경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대뇌 백질에는 이 수초화된 신경 섬유, 이 축삭돌기 이 부분이 다발 형태로 모여가지고 신경로라고 하는 이 트랙트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 섬유와 신경로의 방향에 따라서 좌우를 연결하는 교련 섬유, 이거 커미슈럴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합섬유, association, 그 다음 투사섬유, projection이라고 해서 각각의 색깔별로 해서요. 녹색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자세히 보면 화면상의 녹색 부분으로 해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 교련섬유, 좌우를 연결하는 그런 섬유가 되고, 연합섬유는요 각각의 어떤 그 대뇌 반구 안에서 그 대뇌 옆끼리 연결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사섬유 같은 경우에는 그 대뇌를 벗어나서 어떤 하위에 있는 그 중추신경계와 연결을 하는 이게 뇌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척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그 대뇌 반구를 벗어난 그런 영역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젝션 투사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 백질은 대뇌 백질은 이런 그 대뇌 폐질과는 달리 주로 의사소통, 즉 연결성을 강조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뇌 백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대뇌 백질, 그 다음에 대뇌 피질,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할 기저핵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가시는 것도 참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지난 시간에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성과 그 연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어떤 대뇌 피질이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결과로서 이런 백질에서 이런 그 신경 섬유를 이용한 그런 신경로가 형성이 되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